당신이 원했던 가정, 이렇게라도 완성됐네. 비 내리는 거리, 세 사람이 서 있다. 한 여자의 손엔 이혼 서류가, 한 남자의 손엔 아기를 안은 다른 여자가 있다. 대리 출산으로 시작된 계약은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렸을까? 임신할 수 없는 아내, 아이를 원하는 남편, 그리고 돈이 필요했던 대리모. 세 사람의 선택이 만들어낸 비극의 시작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윤서연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손을 떨고 있었다. 33살 대형 가구 브랜드 마케팅 팀장으로 커리어는 승승장구했지만 지금 그녀 앞엔 차가운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기 난소 기능 부전입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난자 공여나 입양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결혼 4년 차 남편 박현도와는 연애 2년 끝에 결혼했다. 대기업 건설본부 과장인 그는 늘 계획적이고 완벽주의자였다. 아이는 결혼 2년 차쯤 갖자고 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고 결국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오늘 결과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함께 TV를 보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 후 현도가 먼저 물었다. 병원 결과 어땠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나 아기 못 가져. 난소가 이미. 현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아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서연은 울먹이며 고마워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현도는 침대에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 그의 뒷모습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그 후로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다. 친구 부부 모임에서 아이 얘기가 나오면 어색하게 웃었고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양방으로 몸보신 좀 하라며 한약을 보냈다. 서연은 매일 밤 혼자 울었다. 나는 불완전한 여자구나. 그래서 남편이 나를 멀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밤 현도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우리 다른 방법 좀 알아볼까? 난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원한다면 뭐든 해볼게. 그렇게 두 사람은 대리출산이라는 낯선 세계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현도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해외 대리출산 사례들, 국내 불법 브로커, 익명 카페의 후기들. 그는 매일 밤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정보를 모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서연에게 말했다.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선 대리출산이 합법이래. 비용은 좀 들지만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서연은 당황했다. 그건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잖아. 현도가 말했다. 불법이긴 하지만 처벌 조항이 애매해. 실제로 하는 사람들 많대. 그리고 이건 우리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갖는 유일한 방법이야. 서연은 머뭇거렸다.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다. 시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병원은 다녀오니 한의원은 가봤니 물어댔다. 명절 때는 작은 시누이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고 온 가족이 축하했다. 그 순간 서연은 구석에 서서 혼자 박수를 쳤다. 그날 밤 현도가 다시 말했다. 당신 닮은 아이라도 보고 싶어.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무너졌다. 알았어. 해보자. 며칠 후 두 사람은 익명 카페를 통해 대리모 중개인을 만났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중년 여성이 서류를 건넸다. 여기 몇 명 후보가 있어요. 나이, 학력, 건강 상태 다 확인됐고요.
계약금은 1,000만 원, 출산 후 잔금은 2천만 원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넘기며 사진들을 봤다. 모두 20대 여성들이었다. 그중 한 명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다. 이하진, 27세. 파트타임 모델 겸 필라테스 강사. 키 168cm, 혈액형 O형. 건강검진 이상 무. 중개인이 말했다. 이 친구 인기 많아요. 외모도 괜찮고 건강해요.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처음 만났다. 하진은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생각보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현도가 먼저 말했다. 몸매보다 눈빛이 강하네요. 하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눈빛으로 먹고 살아요. 모델이라서요. 서연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 여자는 단순히 돈만 보고 온 게 아니구나. 계약서에 사인했다. 수정시술 날짜가 잡혔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시술은 성공적이었다. 2주 후 하진은 임신 판정을 받았다. 현도는 기뻐하며 하진에게 전화했다. 정말 축하해요. 몸 조심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부터 현도의 일과가 바뀌었다. 퇴근 후 하진의 집 앞을 지나가며 과일을 사다 주고 주말엔 병원 검진에 동행했다. 서연은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아기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다. 현도는 하진과 통화할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밤늦게 문자를 주고받았고 주말이면 하진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러 멀리까지 갔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물었다. 요즘 하진 씨한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현도가 대답했다. 당연하잖아. 우리 아기 품고 있는 사람인데.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지.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논리적으론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임신 5개월째 하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현도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올 때마다 행복해했다. 우리 아들이야. 아들. 보이지? 서연은 사진을 보며 웃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저 뱃속 아기는 내 유전자가 아니야. 난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야. 어느 날 밤 현도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기가 움직여요. 배 좀 만져보실래요? 현도는 즉시 답장했다. 지금 갈게요. 서연이 물었다. 지금 어디가? 현도가 재킷을 입으며 말했다. 하진 씨 집. 아기 태동 느껴보고 올게.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편은 다른 여자의 배를 만지러 밤에 나갔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대리출산인가? 새벽 2시 현도가 돌아왔다. 서연이 물었다. 어땠어? 현도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신기해. 발로 차는 게 느껴져. 우리 아들 건강한가 봐. 서연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대리모가 아닌 그 여자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현도는 일주일 휴가를 냈다. 하진이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르니까 대기해야 한다고 했다. 서연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함께 대기했다. 어느 새벽 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세 사람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분만실 앞에서 현도는 계속 안절부절 못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6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축하드립니다. 현도는 눈물을 흘리며 분만실로 들어갔다. 서연도 따라 들어갔다. 하진은 땀범벅이 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현도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건 내 남편이고 저건 내 아기인데 왜 나는 이 장면에서 방해꾼 같지?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 서연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현도가 먼저 아기를 안았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그리고는 하진에게 아기를 보여줬다. 하진 씨도 보세요. 당신이 낳아준 우리 아들이에요. 하진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예쁘네요. 며칠 후 퇴원날 현도가 말했다. 하진 씨 조리원 말고 우리 집에서 회복하는 게 어때요? 모유 수유도 해야 하고. 서연이 소리쳤다. 그만 좀 해. 계약은 끝났어. 이제 그 여자는 가야 돼. 현도가 차갑게 말했다. 하진도 이 아이를 품었어. 그녀도 엄마야. 하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저한테도 세상 전부예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다. 이건 다른 가족의 탄생이었다. 서연은 집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3개월 후 서연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두 사람이 보였다. 현도와 하진이었다. 하진의 손엔 아기가 안겨 있었고 현도는 우산을 받쳐주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서연이 다가갔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원했던 가정, 이렇게라도 완성됐네. 현도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나는. 서연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됐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그냥 한 가지만 말할게. 그애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은 져야지. 근데 기억해. 넌 대리모한테 사랑을 맡긴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넘긴 거야. 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전 그냥. 서연이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계약대로 했을 뿐이죠. 잘못은 우리가 한 거예요. 사람은 몸을 빌릴 수는 있어도 마음은 빌릴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죠.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빗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당당했다. 현도는 그녀를 불러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진은 아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비는 계속 내렸다. 거리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잠시 겹쳤다가 천천히 흩어졌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말이었다. 돈으로 시작된 계약은 결국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다.